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나의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좋지만 이따가 또 비가 올 거예요. 자, 오늘의 팟캐스트 주제는 조금 재밌는 걸 가져왔어요. 바로 소개팅. 한국의 소개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은 소개팅이 뭔지 아시나요? 한국 문화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소개팅이 뭔지 당연히 알 것 같아요. 소개팅은 한국에서 보통 친구나 아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연애를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연애를 생각하고 만나는 만남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소개팅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몇 나라에는 이런 소개팅이란 문화가 잘 없거든요. 한국에서 소개팅은 상당히 많아요. 진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해보는 문화예요. 왜냐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일단 스몰톡 문화가 없어요. 스몰톡 컬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어도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은 당연히 데이팅 어플 많이 쓰잖아요. 한국도 데이팅 어플을 써요.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정적인 편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팅 앱에서 만나는 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보다는 데이팅 어플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의 친구 아니면은 직장 동료의 친구 이런 사람이 소개시켜 주는 상황은 그래도 조금은 더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 친구가 아니면 직장 동료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플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생각보다 소개팅으로 연인이 되는 거는 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남자 대 여자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호감이 생기고 친해지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정말 첫 만남부터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제 이상형이에요. 하는 일은 확률이 적은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받을까요? 어떻게 소개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부분 친구들이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해요. 너 소개팅 받을래? 이렇게. 주변 친구 중에 이 사람은 내 친구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둘 다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명 다 소개팅 받아볼래? 좋아. 라고 하면은 이제 소개팅이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소개팅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보 교환을 해요. 예를 들면 나이, 사는 곳, 직업, 그리고 사진까지. 왜냐하면 이거는 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더 길게 봐서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정보는 필요해요. 연애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사진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이나 전화번호 교환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두 명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기 전에 그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조금 어색해요. 왜냐면 정말 처음 본 사이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언제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를 정해요. 대부분은 그 주말이나 빠르면 2, 3일 후에 만나요. 왜냐면, 계속 문자, 카카오톡으로만 이야기하면 재미없거든요. 조금 빨리 만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길게 하면 만나서 물어보거나 이야기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기 전에 계속 카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날짜랑 시간만 정하고 그때 만나요 하고 문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만나기 전에 매일 연락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날짜랑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바로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자, 이제 소개팅 장소에 나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어요. 바로 어떤 옷을 입을까요? 그리고 어떤 장소를 정할까요? 보통은 카페에서 많이 만나요. 아니면 바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처음에는 카페에서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너무 시끄러운 곳은 대화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영화도 데이트할 때는 좋지만 처음 만남에서는 조금 별로예요. 왜냐면 영화를 볼 때는 대화를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소개팅 할 때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일단 평소보다는 더 신경을 써서 옷을 입는 편이에요. 왜냐면 첫인상은 중요하니까요. 너무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으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깔끔한 원피스 아니면 블라우스를 많이 입고요. 남자들은 셔츠를 많이 입는 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소개팅에 나간다면 어떤 옷을 입을 것 같아요? 저라면 원피스를 입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원피스인데 이런 원피스도 괜찮고 아니면 화이트나 아이보리색의 원피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소개팅 장소에서 만나죠. 정말 긴장되고 조금 떨리는 순간이에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나 별로 기대 안 해.
기대 없어. 그냥 한번 만나보는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죠. 그래서 만나기 5분 전, 10분 전이 가장 떨리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사진으로는 너무 괜찮았어요. 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진이랑 너무 달라요. 이런 경우는 정말 실망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진을 포토샵이나 보정을 해서 어느 좀 사기를 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슬랭으로는 살기꾼이라고 해요. 데이팅 어플에서도 많이 있는 경우일 거예요.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을 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죠. 정말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진하고 비슷해요. 마음에 꽤 들어요. 이러면 정말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카페에서 만날 때는 어색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해요. 주로 처음에는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직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직업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보다 사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통점을 찾고 싶어서 물어보는 이유가 가장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직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 공감되는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취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음식,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소개팅에서 하면 좋은 질문들 중에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보통 뭘 하세요? 이 정도 질문이 평범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좀 피해야 하는 질문도 있죠, 당연히. 그런 질문들 중에서는 첫 번째, 연봉, 월급에 대한 질문은 너무너무 실례예요. 좋지 않은 질문이에요. 정말 예민한 부분이고 그런 질문은 정말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전 애인에 대한, 전 연인에 대한 질문도 정말 실례죠.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질문. 과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미래에 대한 얘기, 예를 들면은 결혼은 언제 하고 싶으세요? 아이는 몇 명을 낳고 싶어요? 이런 질문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제 처음 만났는데 사귀게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첫 만남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외모에 대한 평가. 칭찬이라도 너무 직접적이고 사적인 외모 평가는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좋지만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조금 면접같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면은 상대방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당연히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색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치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개팅을 하게 된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나서는 대부분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요. 정말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바빠요. 일이 있어요. 하고 집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들어도 저녁까지는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선자, 그 소개팅을 만들어준 사람을 주선자라고 하거든요. 주선자랑 아는 사이니까 끝까지 조금 예의를 지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녁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 이제 각자 집에 가면 거기서부터가 조금 더 중요한데요. 우리는 소개팅을 하고 나서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애프터 받았어? 애프터 신청했어? 여기서 애프터는 두 번째 데이트를 말해요. 마음에 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만나다가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두 번째 만남이에요. 예를 들면 다음 주 주말에 영화 볼래요? 다음 주 주말에 같이 저녁 먹을래요? 이런 게 애프터 신청이죠. 대부분 마음에 드는 경우 대부분 남자들이 먼저 애프터 신청을 합니다. 다음 주 시간 어떠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예의 있게 거절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좋은 분이지만 우리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연락을 하다가 천천히 조금 연락을 줄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저는 마음에 안 든다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일십은 읽고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수는 아예 갑자기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ghosting. 이 두 개 다 너무 저는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주선자랑도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쵸? 너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잠수를 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분 만나세요.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당연히 서로 마음에 들어서 두 번째 데이트를 하면은 제일 좋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성공적인 소개팅은 뭐예요? 저는 소개팅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웃음 코드가 비슷해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대화가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대화하고 싶고 또 만나보고 싶고 서로의 취향이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어느 정도 다른 면이 있어야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서로 대화는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소개팅을 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댓글로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소개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재밌었어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소개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어떠셨어요?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나라에도 소개팅과 비슷한 문화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소개팅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면 처음 봤으니까. 딱 한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한 3번 정도는 만나보라고 추천을 하죠. 왜냐하면 2번, 3번 만나다 보면은 처음에 몰랐던 매력을 발견할 수도 있고, 호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경우 빼고는 대부분 2번, 3번 더 만나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소개팅으로 잘 된 친구 한두 명 정도 본 것 같아요. 슬프게도 잘 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때요? 친구가,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데이팅 앱에서 내가 직접 고른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장단점이 명확해서 좀 고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소개팅 할 때 첫 만남에서 MBTI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해요. MBTI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럼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팟캐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음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